고양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골조가 3분의 1 정도 올라간 채 공사가 멈췄습니다. 토지주택공사 LH가 프리미엄 브랜드인 안단테를 내걸고 짓던 공공분양 아파트. 전체 612가구 중 85%를 신혼부부 다자녀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특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공을 맡은 중견건설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LH가 지급한 공사대금에 압류가 걸린 겁니다. 압류된 공사비는 10억 원 정도. 공사비 족족 압류가 걸리자 공사가 멈췄습니다.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했는데 다들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입주 지연이라도 됐을 경우에는 그게 고스란히 전부 다 이자로. 발주처인 LH도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공사 중단되니까 당황했죠. 기대를 걸고 진행했는데 기다려왔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는 건설에 미련을 버리고 빨리 하는 게. 최근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 현장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여기저기 사업을 벌여 공사를 따냈는데 금리가 치솟고 원자재 값도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번 주에는 시공능력 25위인 한신공영의 회사채가 무려 이자 65%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한신공영은 전체 채권 1,000억 원 중 겨우 2천만 원어치가 한 번 그렇게 거래됐고 자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지난 2009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F 부실로 건설사 11곳이 퇴출된 적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국 분양아파트 공사 현장 가운데 관찰, 주의, 관리, 경고사업장은 80곳으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경기도 의왕의 인도건자이 SK뷰 아파트 건설 현장. 전체 2,600세대의 대규모 재개발 단지인데 조합원 물량을 빼고 899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 전 청약에서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막상 당첨된 사람들도 줄줄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계약률이 43%에 불과했습니다. 50%도 안 됐어요. 계약을 다 많이 실망을 했죠. 일단 금리가 인상이 됐고요. 주변 아파트 시세가 너무 많이 급격히 하락을 했어요. 이 아파트 단지는 최근 분양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무순위 청약도 실시했지만 단 6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508가구 가운데 6가구. 경쟁률이 고작 0.012대 1에 불과했습니다. 10분 거리에 있는 안양의 평촌두산 위브더 프라임. 역시 지난달 첫 분양에서 1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첨된 사람들이 대거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111가구를 무순위 청약으로 열었지만 단 27가구만 신청했습니다. 수도권 불패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시작된 미분양이 이제 수도권, 그것도 대형 건설사들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좀 안 좋잖아요. 청약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그냥 우리 그 아파트 거래도 지금 이제 매매는 거의 절벽이거든요. 업계에서는 최근 재벌 건설사 한 곳마저 자금난으로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미분양 속출에 레고랜드 여파까지 덮치면서 작은 건설사, 그리고 여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부터 무너질 거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또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서 금융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호황 때 수백억, 수천억 원씩 투자했던 증권사들이 특히 어렵습니다. 채권으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대기업들까지 은행 빚을 내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습격, 이제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소식은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호황기 때 급성장한 일부 증권사들, 수백억, 수천억 원을 시행사에 대주고 수수료와 이자를 챙겼습니다. 부족한 돈은 대부분 기업 어음을 발행해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꺼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새로 사줄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PF 어음 비중이 자기 자본의 3분의 1을 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PF와 같은 IB 사업을 바탕으로 성장한 증권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비교적 대형 증권사보다 이제 부동산 PF에 힘을 주다 보니까 좀 많은 이제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는 게 좀 현실입니다. 큰 금융사들도 힘들어졌습니다. 2017년 달러 채권을 발행해 5억 달러를 빌린 흥국생명. 5년마다 갚고 다시 빌리는 게 관행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흥국생명은 금융시장 여건이 극도로 불안하고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달러 구하기도 쉽지 않고 새로 돈을 빌릴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기업들은 채권 발행 대신 은행 빚을 내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한 달 만에 1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3분의 2는 대기업들이 빌렸습니다. 대기업들도 돈 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금난이 계속되면 멀쩡한 기업이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굉장히 안정된 것만 취급하는데 쉽게 빌려줄 수 있느냐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한국은행은 3주 뒤에 또 금리를 올릴지 결정합니다. 물가 오름세는 여전히 높은데 곳곳에서 고금리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선택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